10강의 흥부부부상 이야기랑 그 뒤에 이제 지상의 방한칸이랑 두 작품을 연결해 볼 수는 있어. 왜냐면은 둘 다 가난해요. 둘 다 가난해. 그러니까 시적 화자 또는 시적 대상, 이것도 좀 다릅니다. 시적 대상의 처지나 시적 화자의 처지가 가난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 두 작품을 연결을 하려면 문제 유형으로는 잘 안 쓰이는 유형. 그 A의 화자가 B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뭐 수능 유형은 아니죠. 물론. 수능 유형은 아니죠. 근데 그런 맥락에서는 연결해 지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갈게요. 흥부부부상 갑시다. 흥부부부. 일단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 설화 있잖아. 저 동화. 그렇죠? 고전 소설. 모티프로 했다. 그렇죠? 차용했다. 미리 체크할게요. 흥부 부부는 우리 소설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만 가난하지만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 태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자, 이 흥부 부부가 밥덩이를 사이에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 명령형 어미를 썼죠? 강조하고 있는 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웃음살. 이게 정신적 가치예요. 정신적 가치. 흥부 부부는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박덩이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톱질을 하면서 그냥 그저 즐거워해요. 괜찮죠? 자, 그들에게 있어서 세모가 문제겠는가? 황금 벼이삭, 세모가 문제겠는가? 설이죠? 금과 황금 벼이삭은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때 이제 요 황금 벼이삭과 금은 물질적 가치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흥부 부부에게 있어서 물질적 가치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들은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자,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됐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굉장히 단정적인 어조의 대표격입니다. 단호한 어조.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강조. 됐죠? 무엇에 대해서 화자가 이야기를 하며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 그렇죠? 자,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미 달라졌어요. 이 시에서는 화자가 흥부 부부를 시적 대상으로 하여서 괜찮습니까? 어. 흥부 부부의 그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렇죠? 화자가 자신이 겪는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갈게요. 자, 두 번째는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 드러내고. 됐죠? 없는 떡방아 소리. 그 다음에 손발이 다른 처지. 가난이죠? 가난과 궁핍. 됐죠? 현실 상황인 거죠. 자, 이런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있는 듯 드러내고 같이 웃어 비추고. 괜찮죠? 음, 낙천적 삶의 태도와 그렇죠? 서로에 대한 이해, 사랑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되셨나요? 가난하지만 낙천적으로 궁핍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흥부 부부의 모습. 그렇죠? 자,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 동그라미를 나누었으리.
됐죠?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 원관념 체크하셔야 되겠죠? 원관념, 눈물. 그럼 이 눈물은 왜 흘렸다? 서로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거야. 됐죠?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인데, 이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잖아. 그죠? 사랑과 연민이 되는 거라고. 됐죠? 그러다가 또 금세 절로 얼굴에 온 구슬까지 서로 부끄러워하며, 괜찮죠? 서로 부끄러워하며, 됐죠? 순박한 모습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었으니까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서로 알아요, 또. 그치? 서로 왜 눈물을 흘리는지를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해주고 순박하게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자,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깜짝 놀라며 본 웃음의 물살.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웃음. 그래서 이 본 웃음의 물살, 뭐 여기 나와 그 각주로 달려있는 거 뭐 눈물에 의해 정화된 진정한 의미 돼 있잖아. 그죠? 그래, 진정한 의미의 웃음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면 무슨 말까지도 가능해지냐면 가난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고난이잖아. 그렇죠? 고난과 시련을 웃음으로 극복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한 정신적 행복. 괜찮죠?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다시 한번 단정적인 어조로 강조하면서 끝내는 거죠. 괜찮습니까? 반복이죠, 반복. 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어. 주제 강조 중. 괜찮나요? 행복한 시죠? 요게 행복한 시라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울해요. 어. 연결해서 이제 가보시면, 나로 넘어갔을 때, 자, 가볼게요. 세월은 또 한 고비를 넘고 잠이 오지 않는다. 그렇죠? 잠이 오지 않는다 얘기했네요. 전전반측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심,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함.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자, 꿈결에도 식은땀이 등을 적신다. 그렇죠? 식은땀, 식은땀. 어렵게 가실 거 없죠? 화자가 지금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고뇌, 형상화한 거죠. 그렇죠? 자, 몸부림을 치다가 와닿는 둘째 놈의 어린 손끝이 천근으로 아프다. 괜찮죠? 물론 이제 이 천근으로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죠?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음. 근데 이제 이 과장된 표현 역시 그냥 자책감, 그렇죠? 자괴감 또는 미안함, 안타까움 뭐 여러 가지 말들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정확히 어떤 시적 상황인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화자가 뭔가를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됐죠. 자, 세상 그만 내리고만 싶은 나를 애비라 믿어. 이렇게 잠이 평화로운가? 됐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힘겨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여기 이렇게 생각할게요. 화자를 아버지라 믿고 따르는 자식에 대한 애처로움이 지금 드러나는 거라고. 그렇죠?
이 애는 나를 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가볼게요. 바로 눕히고 이불을 다독여준다. 애정은 있어요. 자식에 대한 애정. 음. 이게 없다고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건 있습니다. 자, 이 나이토록 배운 것이라곤 원고지를 메꿔 밥을 버는 재주. 됐죠? 밥을 빌어먹는 재주 이거지. 밥을 빌어먹는 재주. 됐죠? 그리고 쫓기듯 붙잡는 원고직하니 마침내 못 건널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갈게요. 화자의 직업이 나왔어요.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직업으로 돈을 잘 벌지는 못하죠. 음, 그렇죠? 음. 가난을 극복하기 힘겨운 상황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그럼 이거잖아. 원고지를 맺고 밥을 빌어먹는 재주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제 요런 작품들이 쓰여졌던 당시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 게 결국엔 원래는 예술의 목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예술의 목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야. 내가 이 글 쓰는 재주는 고작 해야 그냥 밥 벌어먹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문학적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돈 버는 도구에 불과해진 거. 여기에 대한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 가족이 있는데.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조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렇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조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추구하는 예술을 하지도 못해. 그렇죠? 기껏해봐야 돈 벌기 위한 글을 쓰는 그런 글 쓰는 빌어먹는 재주인데 심지어 돈도 제대로 못 벌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자조적 인식이 그게 다라겠지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이 화자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이 되는 거야. 괜찮죠?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니은 밑줄 쳐져 있는 여기 지금 보시면 마침내 못 건너 운명의 강처럼 넓기만 한데 그렇죠? 절망감이죠. 절망감, 좌절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장면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셔서 달아오른 불덩어리 초라한 몸을 가린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 됐죠? 화자가 지금 겪고 있는 처지 로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자책과 비애감인 거죠. 괜찮습니다. 우리 요 몇 안 되는 식구가 뉘일 방 한 칸조차 못 얻는 그죠? 나라는 인간 그죠? 한심하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 자, 밖에는 바람 소리 당연히 세모 치셔야겠죠? 사정없이 바람이 불어요. 현실의 고난과 실현이겠죠? 형상화하는. 물론 이제 바람 소리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거죠.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현실의 고난과 실현을 형상화했고, 됐죠? 그때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며칠 후면 지금 이 방바닥에는 남이 누워 있을 거라고. 결국 지금 집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현재 사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 절망적 상황이라고. 됐죠? 그 상황에서 이연의 내용을 반복하네요. 이행이라고 할까? 이행을 반복하죠. 따라서 얘를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 강조하는 거죠. 화자의 정서, 심화.
하는 마무리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본다면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가의 화자가 나의 화자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정신적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해줄 수도 있겠지. 됐죠? 그런 맥락으로 연결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 10강에서 현대시 두 개. 요 정도로 마무리해 둘게요. 오케이.